김준우는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출근길에 나섰다. 출근 시간이 임박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에게는 늘 그렇듯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그는 길 한쪽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어디 보자, 도대체 어디다 두었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다. 준우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다가갔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준우를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엔 걱정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아가야,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여기서 무언가를 샀는데 그 뒤로 보이지가 않아. 준우는 잠시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혹시 마지막으로 지갑을 본 곳이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으로 과일 가게에서 지갑을 꺼낸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 안에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그 과일 가게부터 가볼까요? 준우는 부드럽게 할머니를 안내하며 근처에 있는 과일 가게로 함께 걸어갔다. 과일 가게 주인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다.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께서 지갑을 두고 가신 것 같진 않은데요. 어쩌면 다른 곳에서 잃어버리신 게 아닐까요? 할머니는 더욱 초조한 표정이 되었다. 이게 큰일이네. 그 안에 중요한 수표가 들어있어서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가야, 나는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디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 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죠. 혹시라도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상점 앞 길거리를 꼼꼼히 살피며 지갑의 흔적을 찾았다. 준우는 혹시 누군가 주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다. 혹시 이 근처에서 할머니 지갑을 보신 분 계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고개를 젓거나 모른다는 반응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준우는 잠시 멈춰서서 말했다. 혹시 근처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혹시 누가 실수로 거기에 버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구나. 준우는 인근의 쓰레기통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한 쓰레기통 안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발견했다. 할머니, 혹시 이 지갑 맞으세요? 준우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꺼내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지갑을 받아들고 확인했다. 맞아. 이 지갑이야. 정말 고맙구나. 아가야, 어떻게 너 같은 청년이 이렇게 도와줄 줄 몰랐어. 준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행이에요. 할머니, 중요한 물건이라 하셨으니까 꼭 찾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눈가에 고인 눈물을 훔쳤다. 너 참 착한 청년이구나. 정말 고맙다. 별 말씀을요. 이제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가세요. 준우는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다.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은 그렇게 따뜻한 감사를 남긴 채 끝이 났지만 이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준우는 할머니의 불안한 표정을 보고 한 번 더 다짐하듯 말을 꺼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저랑 조금만 더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구나. 이렇게 도와줘서 미안하고 고맙다. 나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준우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먼저 아까 과일 가게 근처부터 다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 곳들을 차근차근 돌아보죠. 두 사람은 천천히 과일 가게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고개를 돌려가며 주변을 샅샅이 살폈다. 아까 내가 여기서 귤을 샀었거든. 그때까지는 지갑이 있었던 것 같아.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준우는 과일 가게 앞에 서서 가게 주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할머니께서 지갑을 두고 가신 건 보신 적 있나요? 가게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지갑이라 아니요. 여기서는 못 봤어요. 저도 그냥 할머니께서 물건을 사신 것만 기억나네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럼 대체 어디서 잃어버린 걸까?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건데. 준우는 곧바로 할머니를 다독이며 말했다.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혹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는지 기억나세요? 아, 맞아. 그 후에 저쪽 빵집에 들렀었어. 거기서 잠깐 쉬었거든. 준우와 할머니는 함께 빵집으로 향했다. 빵집에 도착하자 준우가 먼저 카운터에 서 있는 직원에게 다가갔다. 저기, 혹시 이 근처에서 지갑을 보신 적 있나요? 이 할머니께서 잃어버리신 것 같아서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죄송해요. 저희 가게에선 못 봤어요. 근처 다른 가게에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속상해했다.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가 괜히 이렇게 신세만 지네. 준우는 할머니를 부드럽게 위로했다.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찾아봐요. 그들은 근처 카페, 상점, 약국 등을 다니며 지갑에 대해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지갑을 보신 분 계신가요? 준우는 계속 물었지만 사람들의 대답은 모두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의 초조함은 점점 커졌고 준우도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러다 문득 준우가 말했다. 할머니, 혹시 앉아서 쉬셨던 곳이 있나요? 혹시라도 거기에 두고 오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머리를 끄덕였다. 맞다, 저쪽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아서 쉬었어. 그때 내가 지갑을 잠깐 내려놨던 것 같기도 해. 그럼 바로 가보죠. 준우는 힘을 실어 말하며 할머니와 함께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에 도착하자 준우는 주변 벤치를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다. 할머니, 여기 이 벤치인가요? 할머니는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더니 한 벤치를 가리켰다. 저기야. 저기 앉아 있었어. 준우는 벤치 아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여기엔 없네요. 혹시 다른 곳에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준우는 주변의 쓰레기통, 화단 근처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할머니 잠시만요. 혹시 여기 준우는 쓰레기통 옆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발견했다. 이거 할머니, 지갑 맞으세요? 할머니는 지갑을 받아들고 손을 떨며 확인했다. 맞아, 맞다. 이 지갑이야. 아가야, 정말 고맙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니? 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안심하세요. 다행히 중요한 물건이라 했으니 꼭 찾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너는 참 좋은 청년이구나. 준우는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을요. 이제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은 할머니의 지갑을 찾으면서 끝이 났지만 이 인연은 두 사람의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다. 준우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다.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아직 다 확인해보지 않은 곳이 많아요. 끝까지 찾아볼게요. 할머니는 초조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야,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맙다. 나 혼자였으면 벌써 포기했을지도 몰라. 할머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준우는 부드럽게 위로하며 주변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혹시라도 누가 잘못 버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준우는 조심스럽게 쓰레기통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멀찍이 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며 말했다. 정말 여기에 있을까? 아무래도 너무 귀한 걸 잃어버렸으니 가슴이 떨려서 참. 준우는 쓰레기통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한 듯 몸을 굽혔다. 잠시만요. 혹시 이거 할머니 지갑 아니에요? 준우는 낡은 지갑을 꺼내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지갑에는 먼지와 약간의 더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환해졌다. 맞아, 이거야. 이게 내 지갑이야. 할머니는 두 손을 떨며 지갑을 받아들고 안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준우는 안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안에 중요한 것들 다 그대로 있나요? 할머니는 지갑 안을 꼼꼼히 살펴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있어, 다 있어. 수표도 있고 중요한 서류들도 그대로야. 정말 고맙구나, 아가야. 준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많이 걱정하셨으니까 꼭 찾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한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다니. 요즘 세상에 이런 착한 청년도 있구나. 별 말씀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준우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지갑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아가, 이거 받아줘. 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 준우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돈을 받으려고 도와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께서 무사히 지갑을 찾으신 것만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준다면 이걸 받아줘야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할머니는 준우의 손에 작지만 두툼한 봉투를 꼭 쥐어 주었다. 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럼 이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받을게요. 할머니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가야, 내가 앞으로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를 거야. 이런 인연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 같은 사람은 세상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준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야말로 좋은 인연이었어요. 앞으로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않고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참 훌륭한 생각이구나.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두 사람은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고 준우는 다시 출근길을 이어가며 마음 깊이 뿌듯함을 느꼈다. 할머니와의 만남은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고 준우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 준우는 할머니가 잃어버렸던 지갑을 찾게 된 것에 안도하며 웃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안심하셔도 되겠어요. 중요한 물건이라고 하셨으니까 꼭 찾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지갑을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큰일 날 뻔했지. 내가 요즘 이런 실수를 많이 해. 자꾸 깜빡. 할머니는 지갑 안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서류와 여러 장의 종이 사이에서 두툼한 수표 2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살폈다. 준우는 그 장면을 보고 자연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그게 중요한 서류인가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중요한 서류도 맞고 사실 이 수표 2장이 내 재산의 일부지. 할머니는 손에 든 수표를 준우에게 보여주었다. 준우는 무심코 수표를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 이거 1억짜리 수표네요. 2장이면 2억 원이잖아요.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전세금으로 준비해둔 돈이지. 부동산 계약 때문에 준비해뒀거든. 준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당황한 채 서 있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큰 돈을 직접 가지고 다니시다니 위험하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 같은 사람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나야말로 이 동네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거든. 준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사실 나는 이 근처에서 꽤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흔히 말하는 부동산 재벌이라는 거지. 사람들은 나를 그저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하지만 말이야. 준우는 놀란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다. 부동산 재벌이요? 정말요? 할머니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주변의 상가도 주택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아. 그런데 재산이 많아도 늙어서 지갑 하나 잃어버리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지는구나. 준우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할머니께서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진 분이셨다니. 그런데 왜 직접 이렇게 지갑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손으로 관리하는 게 편하더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준우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할머니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신이 직접 챙기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우를 바라보았다. 너처럼 성실하고 진심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 그래서 나도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랐어. 오늘 내가 지갑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너 덕분이잖아. 준우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저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남을 돕는 게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세상에서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다. 그래서 너 같은 청년이 고맙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야. 잠시 후 할머니는 조용히 수표를 가방에 넣으며 덧붙였다. 사실 너 같은 청년이 이 동네에서 사업을 하거나 가게라도 하나 차리면 참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준우는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제안에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지만 언젠가 그런 기회가 온다면 도전해보고 싶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큰 힘이 되어줄게. 약속하마. 준우는 놀라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 오늘 이 만남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인연은 참 신기한 거란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다 뜻이 있었겠지. 너 같은 청년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준우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속에 따뜻한 인연을 깊이 새겼다. 지갑을 되찾고 난 뒤에도 할머니는 한동안 그것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난 것처럼 애틋한 표정이었다. 준우는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 중요한 걸 잃어버리셨다고 하셔서 걱정 많이 했거든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다. 이런 일은 평생 처음이야.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진다더니 이렇게 정신 없어질 줄이야. 준우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다행히 무사히 찾았으니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지갑을 열어 안에 든 것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수표 2장이 멀쩡히 있는 것을 확인하자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갑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준우에게 내밀었다. 이거 봐. 준우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네, 아니요, 할머니. 저는 돈을 바라고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준우의 손을 꼭 쥐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건 알지. 하지만 이건 내 마음이다. 내 덕분에 2억을 찾았는데 그 10% 정도는 너한테 가야 도리가 아니겠니? 준우는 봉투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다. 그렇다고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준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가야, 내가 이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당황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내 입장이 되어보렴. 누군가가 너에게 2억을 찾아줬는데 넌 정말 그냥 고맙다는 말만 하고 끝낼 수 있겠니? 준우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할머니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뜻 봉투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도 저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린 거예요. 할머니께서 안전하게 지갑을 찾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 세상에 너처럼 순수한 청년이 있구나. 그래서 더더욱 받아야 한다. 준우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가야, 내가 이 돈을 받는 것도 사람의 도리란다.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 그리고 그 감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야. 준우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서서히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몇 번이고 봉투를 보았다가 다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정말 받아도 될까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리고 이건 그냥 돈이 아니야. 너에게 내가 준 하나의 인연이기도 하지. 준우는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렇게 큰 금액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 돈 헛되이 쓰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준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 내가 어디에 쓰든 그건 내 자유야. 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다. 준우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품에 넣으며 다짐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준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손에 쥔 봉투를 바라보았다. 두꺼운 두께의 손끝이 묘하게 떨렸다.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그의 삶에 2천만 원은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 돈을 확인하자 마음속 갈등이 더 커졌다. 이 돈을 받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진 준우는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시간 있냐? 나 좀 만나자. 조금 뒤 동네 카페에서 민수와 마주 앉은 준우는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민수는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2천만 원, 대박이다. 너 그거 진짜 할머니가 그냥 준 거라고?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도와준 게 고맙다면서 보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싶어서.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솔직히 너라면 그 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감사해서 준 거잖아. 준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괜히 마음에 걸려. 난 그냥 도와드린 거였는데 이렇게 큰 돈을 받으니까 뭔가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야, 너 평소에 전세로 이사 가고 싶다고 했잖아. 이 돈이면 그 꿈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야? 준우는 민수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월세 생활의 부담, 언젠가 안정적인 전세로 이사 가고 싶다는 오랜 바람이 떠올랐다. 맞아, 솔직히 전세로 이사 가고 싶었어. 월세 부담도 크고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됐네. 이건 내가 필요했던 기회를 얻은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할머니도 내가 좋은 일에 쓰길 바라서 준 거잖아.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야. 이 돈을 받았다는 게 뭔가 내 양심에 걸리는 것 같아.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할머니께 다시 한번 솔직히 물어봐. 혹시라도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면 돌려드리면 되는 거잖아. 준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할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다. 다음 날 준우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 어제 주신 돈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정말 이 돈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가야, 너는 어제 이미 내 마음을 받았어. 나는 너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이 돈은 그런 내 마음이야. 그러니 그 돈은 내가 받아야 마땅해. 준우는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숙였다. 그럼 이 돈을 정말 잘 쓰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어디에 쓰든 그 돈은 좋은 일에 쓰일 거야. 난 너를 믿는다. 준우는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마음속 무거웠던 갈등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 돈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언젠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준우는 밤새 고민 끝에 결심을 내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큰 돈을 받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아침 일찍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했다. 할머니의 집 앞에 도착한 준우는 조심스럽게 배를 눌렀다. 잠시 후 할머니가 문을 열며 반갑게 맞이했다. 아가야, 웬일이니? 아침부터 찾아오다니. 준우는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머니, 어제 주신 돈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우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따뜻하고 아늑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할머니는 차를 내오며 물었다. 그래, 무슨 일인데 그러니? 준우는 두 손으로 봉투를 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지만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준우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을 거절하는 게니? 준우는 고개를 저으며 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드렸고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 돈은 저한테 너무 과분한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웃었다. 아가야, 내 마음은 알겠구나. 너 같은 사람이 요즘 세상에 많지 않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 돈을 준 이유는 단순히 고마워서가 아니야. 준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단순히 고마워서가 아니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는 이런 따뜻한 인연이 필요하단다. 나는 평생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고 덕분에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정작 진심 어린 도움을 받은 건 너처럼 순수한 청년에게서였어. 그래서 나는 이 돈을 너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단다. 준우는 여전히 망설였다. 하지만 할머니, 저는 정말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가야, 자격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단다. 나는 너를 믿고 이 돈을 주고 싶어. 그리고 내가 이 돈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따뜻함을 나눠주기를 바라는 거야. 준우는 눈을 깜박이며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저도 언젠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럼 됐다. 그 약속만 해줘도 나는 만족한단다. 너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이 돈을 쓰는 게 나에겐 가장 큰 기쁨이야. 준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국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이 돈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꼭 할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난 충분히 행복할 거야. 이건 너와 나의 인연을 이어주는 끈이기도 하단다. 준우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 돈을 소중히 여기고 꼭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할머니는 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세상에선 때때로 이런 따뜻한 인연이 사람을 살리기도 한단다. 내가 언젠가 누군가에게도 이런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길 바란다. 준우는 깊은 감사를 느끼며 말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머니와의 인연을 잊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준우는 마음속에 큰 책임감과 다짐을 품었다. 그는 받은 돈을 소중히 사용하고 언젠가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준우는 2천만 원을 받은 뒤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믿음이 담긴 의미 있는 돈이었다. 그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이 돈을 잘 쓰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준우는 전세 매물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된 그는 마치 새로운 출발을 앞둔 기분이었다. 부동산 사무실을 다니며 여러 집을 둘러본 끝에 준우는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다. 이제 나도 월세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준우는 아파트 키를 손에 쥔 채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사하는 날 친구 민수가 도와주러 왔다. 민수는 아파트를 둘러보며 말했다. 야, 여긴 진짜 괜찮다. 이제 내가 월세 때문에 허덕이던 모습은 안 봐도 되겠네. 준우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으로 올 수 있었어.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민수는 준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넌 원래 성실하니까 잘 해낼 거야. 근데 할머니랑은 계속 연락하고 있냐? 준우는 따뜻한 표정으로 말했다. 응, 할머니한테 종종 안부 인사도 드리고 있어. 할머니께서 내 인생에 큰 변화를 주셨잖아. 그래서 나도 뭔가 보답하고 싶어.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자 준우는 더 열심히 일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직장에서도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일했고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느끼며 칭찬했다. 어느 날 준우는 퇴근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나이 든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다. 준우는 할머니와의 만남을 떠올리며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들 집에 가려고 했는데 버스비가 부족해서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말이야. 준우는 지갑을 꺼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 버스비 드릴게요. 노인은 준우를 바라보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착한 청년이 다 있구나. 정말 고맙네. 준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좋은 분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누군가를 돕는 일이 참 기분 좋네요. 그날 이후 준우는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찾아 나섰다. 준우 씨, 요즘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복지관 담당자가 말했다. 네, 저도 받은 만큼 베풀고 싶어요. 이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준우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할머니와의 인연이 만들어낸 변화에 감사했다. 그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더욱 풍요로워졌다. 준우는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세상에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로 다짐했다. 할머니와의 만남이 준우의 인생에 남긴 따뜻한 불씨는 더 큰 빛과 온기를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했다. 준우는 전세로 이사 온 이후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받은 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받은 이 따뜻한 선물을 어떻게든 좋은 일에 사용하고 싶었다. 어느 날 준우는 결심을 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처음으로 봉사활동에 나간 날,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 문을 열었다. 담당자인 서진 선생님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김준우라고 합니다. 서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반갑습니다, 준우 씨. 요즘 젊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서주는 일이 드물어서 정말 반가워요.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나요? 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진심을 털어놓았다. 사실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서진은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네요. 오늘은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이 있어요.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우는 곧바로 팔을 걷어붙이고 배식 준비를 돕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르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을 직접 손수 담아드렸다. 할머니, 여기 따뜻한 식사 드세요. 준우는 밝은 미소로 말하며 한 어르신께 음식을 건넸다. 고맙네, 청년.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니 참 좋구먼. 어르신의 말에 준우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저 오늘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왔어요. 할머니는 전화 너머에서 기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아가야. 참 잘했구나. 내가 준 돈을 이렇게 좋은 일에 쓰다니 너는 정말 대단한 청년이야. 준우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할머니께서 주신 덕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나에게는 가장 큰 보답이란다. 세상에는 너 같은 청년이 더 많아져야 한다. 그 후로도 준우는 매주 시간을 내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배식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렸고 가끔은 동네 아이들을 위한 학습 지도 봉사에도 참여했다. 어느 날 준우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준우는 밝게 인사하며 들어갔다.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다. 요즘 봉사활동은 어때? 많이 힘들진 않니? 준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오히려 더 보람차요.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준우의 손을 잡았다. 아가야,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준우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와의 만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도 받은 따뜻함을 계속 나누고 싶어요. 두 사람은 깊은 우정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할머니와 준우의 인연은 단순한 도움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에 빛이 되는 특별한 우정으로 자리 잡았다. 준우는 앞으로도 이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것을 다짐하며 할머니와 함께 세상에 더 큰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준우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저녁 무렵 할머니를 찾아갔다. 초가을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마당에는 할머니가 평상에 앉아 있었다. 준우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조용히 인사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어서 와라, 아가야. 오늘 하루도 고생했겠구나. 준우는 평상에 앉아 시원한 차를 마셨다. 할머니, 사실 오늘 복지관에서 새로운 분을 도왔는데요. 저를 보고 고맙다면서 꼭 저 같은 청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니 정말 기쁘구나. 처음에 내가 내게 돈을 줬던 그날 기억하니? 준우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기억하죠. 사실 저는 그때 돈을 받는 게 맞는지 정말 고민 많이 했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때 내가 너에게 그 돈을 준 건 단순히 고맙다는 의미만이 아니었단다. 나는 그 돈이 너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리고 너는 그 돈을 의미 있게 사용했지. 내가 맞았구나 싶더구나. 준우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나누고 싶어요.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가야,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란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단순히 지갑을 잃어버린 불안한 노인이었고 너는 그런 나를 도와준 착한 청년이었지. 하지만 그 인연이 이렇게 깊어질 줄 누가 알았겠니?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날 할머니를 만난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인연의 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때로는 세상도 바꿀 수 있단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결국 그 작은 인연에서 시작된 거야. 그러니 앞으로도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거라. 준우는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저도 앞으로 제가 받은 이 따뜻한 인연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희망과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나도 그런 내가 내 인생에 들어와줘서 너무 고맙구나. 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와의 인연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과 따뜻함을 제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나도 너와의 만남을 내 인생 최고의 선물로 생각할게. 너는 내게 단순한 청년이 아니라 내 삶의 빛 같은 존재란다.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할머니와 준우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더 깊은 우정을 나눴다.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깊은 울림을 남긴 소중한 인연이었다. 준우는 그날 밤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 인연이 내게 준 깨달음과 따뜻함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준우와 할머니의 인연은 한편의 따뜻한 이야기로 완성되었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시작했다. 인연의 힘은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준우는 마음 깊이 실감하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우연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준우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도움에서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작은 친절과 선의가 만들어낸 이 인연은 서로에게 따뜻한 힘이 되었고 결국 더 큰 나눔과 선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연의 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는 준우와 할머니의 진심 어린 우정 속에서 시연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인연의 소중함과 나눔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소중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도움이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 준우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더불어 우리도 받은 따뜻함을 다시 나누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와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가요. 감사합니다.